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ATC 1급 예제 문제 아홉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제가 제공하는 문제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첫 문제고요. 예제는 이제 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푼지 꽤 됐으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해야 될 때는 형상 파악이 먼저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크게 이제 두 문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여기, 자꾸 잘못 누르네요. 여기 상부. 상부의 요 부분하고 이제 하부의 이제 요 부분. 두 개. 가장 크게 이제 구성되는 건 그렇고요. 상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안쪽에 이제 원이 하나 더 뚫려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측면에서 대각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성으로 하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모양이 구성이 된 상태로 이제 36의 두께만큼 있는데, 전체 두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일정 두께만큼 아래쪽이 파져 있다 라는 특징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형태를 보면은, 일단 바닥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형태, 이 형태를 그려서 이 형태를 36의 두께만큼 돌출을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돌출을 해준 다음에 저는 이제 요 15 높이를 파줘야 될 것 같아요. 15 높이에 이제 요 좌우폭은 요 위에 있네요. 59. 59로 높이 15를 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위에다가 요 반원의 요 원형이 파져 있는 형태를 요 두께만큼, 요 가장 두꺼운 두께만큼 돌출을 해서 얹어주고, 그쵸? 돌출을 해서 얹어주고, 그 다음에 한쪽 면을 대각으로 잘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랑 합쳐주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ATC 1급 같은 경우는 굳이 합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냥 딱 형태적으로 다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합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합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뭐 최적을, CAT 1급처럼 최적을 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 위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다고 하면은 굳이 합치는 작업 자체는 안 해줘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CAT 1급도 간혹 가다가 이제 형태를 이제 구분되는 형태를 완벽하게 그렸을 때 이걸 무조건 합쳐야지 최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개의 객체를 모두 선택하고 최적 계산을 하면 구해집니다. 합치지 않아도 구해져요. 두 개가 합쳐진 최적값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CAT 1급도 그 유니온으로 합치는 행위가 굳이 필요 없다, 그냥 형태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딱딱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합쳐주는 작업 자체는 안 해줘도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거는 뭐 알고 계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합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제 꼭 합치는 이유는 이제 어차피 저걸 단일 객체로 만든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합쳐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해줄 뿐입니다. 일단은 이제 바닥부터 그릴 건데, 바닥은 이제 정면에서 본 모양, 그리고 이제 평면에서 본 모양, 이제 우측에서 본 모양, 이 중에 이제 어디를 그려서 시작을 하느냐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우측에서 본 모양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사각형만 보이기 때문에 바닥 형태가 여기서 여기 원 부분을 한번 파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부분을 파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추가로 더 따로 만들어서 파줘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우측면에 보이는 이 사각 모양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고요. 작업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추라 그랬어요. 비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요건데, 이거는 이제 어느 거를 선택하도 무방하세요. 그냥 여기 있는 요 기역자 뒤집어진 형태,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얘를 먼저 그리셔도 돼요. 얘를 그려서 요 폭만큼 돌출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부분을 그려서 빼내주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요 위에 모양을 그려서 요 높이만큼 돌출을 한 다음에 빼주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뭐 그건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보는 모양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면인 상태니까 이 상태로 바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일단은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 좌우 폭이 121이네요. 그래서 옵셋 1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18이네요. 옵셋, 118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싹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 거기서 이제 요 호 부분,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옵셋 11. 그쵸? 11로 위아래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분점까지의 거리가 39라고 되어 있잖아요. 옵셋 39. 요렇게 세 점을 지나는 호죠. 아크.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서클, 여기가 중심인 여기를 지나는 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여기 정점에 4분점에 대한 높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호로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다 지워주시고, 트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뭐, 그리는 건 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인으로 하나 합칠 거고요. 조인으로 하나 합쳐버리고, 이제 파내는 거를 이제 또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는 상관없는데, 이게 옆에서 보이는 요걸 그려서 파내도 되고요. 뭐 상관없는데, 저라면 2단계에서 바로 작업을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선 하나만 거준 다음에 얘를 무브로 옮겨줄 거예요. 무브로 이렇게 옮겨서 이제 59mm죠. 59mm를 옮겨 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다 그렸으니까 화면 전환할까요? 등각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뷰큐브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6을 돌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EXT. 돌출.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36. 자, 36을 돌출을 해줬고, 제가 59를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59를 띄워놨어요. 59를 띄워놨으면, 이제, 그러면은, 요게 59 띄워놓은 선이 요 선이잖아요. 요 선이면, 선만 지금 하나 그렸잖아요. 사각을 그린 게 선만 하나 그려놓은 건데, 이때 사용하기 좋은 건 뭐죠? 프레스풀이죠. 프레스풀. 그래서, 바닥면이 보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와이어프레임 형태다 보니까 지금 바닥면을 보고 있는 건지, 위에서 저렇게 보이도록 잡아놓은 건지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ATC 1급 질문할 때 이게 개념으로 좀 표현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유독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버 분이 어떤 분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 개인에 대한 거를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유튜버인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분의 방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보는 학생이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 잘못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이제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 가끔 이러죠. VS 해가지고,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개념, 이게 이제 한글 버전에서 개념이라고 하는데, 개념인 상태로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고 모서리 선 그려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 그 유튜버 분이 모델링 할 때부터 자꾸 저 형태를 만드세요. 근데 그 유튜버 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모델링을 할 때도 이 상태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 할 때 효율적인 비주얼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좋은, 남한테 보여줄 때 이해시키기 좋은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 영상을 보시는 그 학생분이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제 ATC 쪽에다가 이거 시험 문제 이거 개념으로 이렇게 좌표 찍는 거 개념으로 보여서 형상을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걸 보고 이 도면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게 와이어프레임 형태를 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이제 이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개념의 형태로 출제를 해주세요라고 억지를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거는 요 거리를, 이 점을 찍어서 이
점 찍은 데의 거리를 재라고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이걸 보고 이 3D 형태를 이해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얘는. 이 시험에서는. 3D 형태는 우리가 CAT 2급할 때처럼 단지 이 2D만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 시험을 보지 마셔야죠. 시험 문제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지 마셔야 돼요. 아니 2D만 가지고 3D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무슨 3D 이 시험을 왜 봐요? 애시당초 그게 잘못된 거죠. 시험을 나 보기 편하게 시험 문제를 내주세요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본인이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시험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아마 수업할 때 이 영상 찍을 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타일 VS가 어떤 상태이든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2D 와이어프레임 상태인 상태에서도 저 형태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딴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줘야지만 이해해도 되지만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이 비주얼 스타일이 뭐 저거든 뭐 엑스레이든 아니면 뭐 리얼리스틱이든 뭐 어떤 상태든 항상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떤 상태로 놓고든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거를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작업할 때는 2D 와이어프레임을 작업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화면에서 이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면 그걸 먼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걸 전제해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주얼 스타일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 하나만 그리면 이제 입체를 돌출을 해가지고 파내진 못하지만 그 대신 PRESSPULL. 근데 이제 바닥 쪽을 선택하니까 바닥 쪽이 보이는 상태. 그리고 저는 지금 바닥 쪽이 보이는 상태로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역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대시면 거기가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때 이제 15mm를 가야 되는데 이때 플러스 값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플러스 값. 프레스풀에서는 플러스 값은 무조건 돌출이에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상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15mm가 파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5를 입력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5를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저렇게 파진다. 근데 이제 프레스풀의 단점이라면 이제 여기 선이 남아있는다. 그쵸? 그 선이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저거는 뭐 지우시든 안 지우시든 상관없어요. 내 작업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안 지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3D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불필요한 객체이긴 하지만 남아있다고 해서 감점은 당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 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ATC를 그쵸? 저렇게 놓으면 된다. 자, 다시 이제 등각으로 볼게요. 기본 등각.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아래쪽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쪽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 R44짜리 원을 그려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의 중심이 이제 당연히 요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려면 UCS를 전환해주는 게 좋겠죠. 아마 이제 요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는 그냥 요렇게 평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걸 다 그리고 나서 3R을 이용을 하든 3D 로테이트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로테이트 3D를 이용을 하든 원하는 뷰 방향으로 다 돌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필요한 자원을 다 그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3D 명령어 설명을 할 때는 이 등각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태로 이제 요 윗부분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원은 여기 좌표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YZ평면에 그려져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원이라는 건 무조건 XY 평면에 밖에 못 그려지니 YZ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UCS죠. UCS로 전환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찍고 여기서 처음 찍은 점이 원점이 되고 거기서 처음 찍은 점으로부터 두 번째 찍은 점의 방향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찍은 점의 방향이 Y축이 된다. 물론 이제 저 UCS를 전환하는 방법이, 다른 유튜버들 보시면은 뭐, X축 기준으로 몇 도를 회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시면 되고,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건 저렇게 3개의 점을 찍어서 UCS를 변경하는 방법을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직관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로바로 찍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저 부분이 제일 합리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서클. 자, 여기 있는 요 모서리선에서 여기 미드포인트 중간점을 잡고, 그 다음에 44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이 이제 위아래가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해서 여기 원의 4분점에서 이쪽 원의 4분점까지 딱 긋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이 선으로 아래쪽은 잘라주시면 되겠죠. UCS를 변경을 해서 XY축을 변경을 하면, 우리 이제 트림 명령도 무조건 현재 UCS상의 XY 평면을 기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리는 트림까지도 잘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원을 하나 더 그려야죠. 29. 그러면 옵셋 29 해가지고 옵셋 29를 해가지고 여기 그려놓은 요 수평선을 위쪽으로, 그쵸? 위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주면 되고, 마찬가지 중앙에 있으니까 이 선의 가운데점, 중간점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클, 지름이 40이니까 반지름은 20이겠네요.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이제 이거 우리 2D 그리는 게 아니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안쪽에 가운데를 두 원 다 잘라주면 되겠죠.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조인. 이렇게 되는 거죠. 조인해서 다 합쳐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얘를 돌출해주는데, 간혹가다 이제 돌출 길이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치수기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평면도 보면 알 수 있죠. 수문선하고 여기 가운데가 실선이에요. 왜 실선인 이유는 뭐냐? 실선은 솔직히 이 원형이 꺾이는 요 부분이 실선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래에 있는 요 파진 부분만 표현된 거면 전부 다 은선이어야 돼요. 근데 이 원이 존재하는 공간은 실선이죠. 즉, 이 위치와 이 위치가 같다는 얘기니까 59 그대로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59를 얘가 값을 입력해야 되냐? EXT. 그럴 필요는 없고, 얘 같은 경우는 돌출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그 59의 위치가 이미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딱 돌려가지고 보면은 딱 일치하게 거기까지 돌출이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화면 돌려서. 이게 UCS가 바뀐 상태에서는 좀 제멋대로 돌아가지고, 자, UCS를 다시 원래대로 하고 돌릴게요. 좀 제멋대로 도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등각. 딱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부에 이제 이 부분 돌출했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되느냐? 요렇게 경사로 잘라주면 됩니다. 경사로 잘라주면 되는데, 이 경사선을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UCS를 또 한번 바꿔줘야겠죠. 왜냐면 이게 정면에서 보이는 각도잖아요. 정면에서 보이는 경사각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XZ 평면에 표현된 각이에요. 그럼 우리 사선을 그리려면 XZ 평면의 사선을 그려야겠죠. 그러면 XZ 평면이 XY 평면이 돼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좌표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도를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UCS. 자, 일단 여기 기준이 될 건 여기를 잡을까요? 여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기존의 X축 방향, 그쵸? 이게 기존의 X축 방향이죠. 여기가 X축이 되게 해줄 거고, 단 Y축은 기존의 Z축 방향이 Y축이 되게 이렇게 클릭을 해줄 거예요. 직교를 켜놓고 움직이셔야겠죠. 혹시 여기서 직교 꺼놓고 선생님처럼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직교를 켜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X축이 여기고, 그럼 여기가 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각도도 그대로 입력할 수 있겠다. 113도. 그쵸. 그러면은, 라인으로 할까요? 라인. 제가 X라인을 많이 쓰긴 하지만, 라인으로 이제 요 선상, 여기 끝나는 요 선이 있는데 요 점, 가운데 점을 딱 잡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각도 기호만
각도 기호만 해서 113도를 입력을 하면 마우스로 움직이면 선이 뭐 어떻게 돼요? 113도로 고정된 채로 움직인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상대 극좌표 배울 때 극좌표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죠. 활용 방법 중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 상대 극좌표라든가 아니면 상대 좌표 이런 것들을 요새 캐드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왜 배워요? 거의 대부분 옵셋 트림으로 작업이 되잖아요. 뭐하러 배웁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도 그건 너무 구시대적인 기술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안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실제로 이제 겪은 건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미 한번 배웠다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걸로 실패를 해서 학원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배운 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실력이 안 늘어났고. 그분이 왔는데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데, 좌표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를 왜 하나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했더니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고 처음부터 그냥 옵셋 트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의 쓸 일, 요새 도면 그리는 트렌드로 치자 그러면 거의 쓸 일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좌표의 개념을 익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모든 경우에서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게 있으면 겁나게 편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다 한번 그게 없으면 도면을 못 그리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한 10가지 기술이 있으면 10가지 기법이 있으면 그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익힙니다. 자기가 제일 쉽게 익힐 수 있는 하나만. 비슷한 기술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한계점이 뭐냐면 그러면 그 10가지 기술 중에 유일하게 그 기술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오면 도면을 못 그려버립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기술은 내가 배우기 쉬운 거 하나만을 익히는 게 아니라 배우기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전부 다 익혀서 전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그 명령어 강좌 할 때 진짜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쓰잘데기 없는 옵션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일반적으로는 안 쓰이고 거의 쓰일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으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남보다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익힐 때 나는 급하고 바쁘니까 이것만 익힐 거야.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이 기술의 하나부터 10까지 제대로 익히겠다.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상대 극좌표를 사용을 하면 그 방법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편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길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적절히 그냥 다른 데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데 오스냅 잡히게 잡지 마시고 오스냅 안 잡히는 빈 공간에서 적절하게 길이 뽑아가지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ESC. 자, 지금은 이제 이 선이 그려지는 평면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XY UCS를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바로 얘를 뭘 해주면 되느냐? 슬라이스로.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L. 자, 이때는 내가 지정하려는 각도가 그려진 선, 이 놓여진 평면하고, XY 평면이 딱 일치를 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 그냥 아무 옵션도 입력 안 하고 점 2개를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2점 슬라이스라고 그랬죠. 근데 2점 슬라이스는 뭐예요? UCS 평면과 직각인 상태로 무조건 자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과 그 선을 통해서 잘려지는 형상이 반드시 그 선이 XY 평면, UCS상의 XY 평면에 맞게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XY 평면에 직각으로 잘린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점을 찍고 이 선의 반대쪽 끝점. 그러니까 이게 방향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딱 끝점. 딱 하고, 그 다음에 남길 거는 이제 요쪽이겠죠, 요쪽. 이쪽 위쪽을 버릴 거고, 이 아래쪽을 남길 거니까 이쪽을 딱 클릭을 하시면 그 경사에 맞춰서 저렇게 잘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렸으니까, 이 선은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지워버릴 거고요. 지금 이제 합쳐주지 않았어요. 두 개를 이제 아직 얘하고 분리된 상태인데, 솔직히 여기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자, 원칙대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VP를 입력을 해서 저 V 포인트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3D적인 센스, 입체적인 공간감적인 센스가 뛰어나신 분들은 바로 이 상태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보시면 바로 이해 가시겠죠? 여기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3P. 결국은 여기 요 점, 그 다음에 거기서 요 점,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 가운데 중간점,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i 얘를 딱 리스트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값이 136.0516 예, 136.0516 딱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굳이 V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도 맞출 수 있, 내가 이제 그 포인트들을 다 찍어줄 수 있다면 찍어주시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답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할 거 아니죠. 뭐라고 할 거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거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VP를 쳐가지고, 1, 마이너스 1,2. 이걸 입력을 해서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고, 그쵸? 바꿔주고, 그 다음에 3P.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여기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해서 구해주셔도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VP를 입력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을 보였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나 문제될 거 있냐?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험의 원칙은 원래는 V포인트를 입력하고, V포인트 값으로 입력하고 똑같은 위치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나는 참, 그 정도까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못해라고 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실 일은 없어요. 단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VP를 입력 안 하고도 그냥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게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 뭐냐면 내가 입체적으로 형태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능력을 갖추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설도 길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ATC 1급 9번째 이제 풀이를 다 해봤습니다. 자, 요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